잠복 근무.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 내가 우물쭈물하고 있으려니까 뒤이어 창에서 뛰어내린 홈즈가 맥키논 경감이군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침 잘 만났군요. 하고 허물없이 말했습니다. 아니 두 놈이잖아. 대체 뭘 하는 놈들이야? 꼼짝 마라. 움직이면 쏜다. 사나이는 내 어깨를 놓고 허리에 찬 권총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잠깐 경감. 위험한 짓은 그만두시오. 우린 수상한 자들이 아닙니다. 당신이 잡고 있는 사람은 내 친구인 의사 와트슨이고 나는 사립탐정인 셜록 홈즈입니다. 뭐 홈즈 씨라고? 경감은 홈즈에게 회중 전등을 갖다 댔습니다. 사진에서 본 기억이 있어. 하지만 홈즈 씨. 아무리 사립탐정이라도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남의 집안에 침입하다니 점잖지 못하군요. 아니요. 우리는 이 집 주인인 엠빌레이 노인으로부터 이번 사건을 조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소. 사건의 수사를 부탁받았다고요? 나는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데. 별빛으로 어렴풋이 보이는 경감의 얼굴에는 불쾌한 빛이 역력하였습니다. 경감님. 기분 나쁘게 생각지 마십시오. 엠빌레이 노인은 결코 당신 수완을 믿지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인은 도둑 맞은 돈과 증권을 한시라도 빨리 되찾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에게 응원을 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감님, 엠빌레이 노인이 도난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은 언제였소?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인 7월 2일 오전 10시경이었습니다. 그래요? 이튿날 아침 10시라면 너무 늦군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부하를 데리고 노인과 함께 이 저택으로 달려왔죠. 맨 먼저 어딜 조사하셨죠? 금고실입니다. 금고실 안에 선반에 있는 휴대용 금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금고실 벽에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죠? 예, 파란 페인트가 마구 칠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칠했느냐고 물으니까. 노인은 전 재산인 1만 파운드와 증권을 도둑맞고 미칠 것만 같아 마음을 가라앉히느라고 그랬다더군요. 그래요? 내가 들은 것과는 약간 틀리지만 좋습니다. 다음에는 어디를 조사했습니까? 거실 옆에 있는 노인의 침실을 조사했습니다. 뭐 침실을? 홈즈는 나를 돌아다보며 와트슨, 자넨 오늘 아침 이 집에 왔을 때 침실까진 조사하지 않았지? 하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침실 따위는 조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건 잘못 생각했군. 경감님, 그래 침실에서 뭔가 중요한 실마리라도 찾아냈습니까? 예, 찾아냈습니다. 맥키논 경감은 으쓱해져서 말했습니다. 침실에는 큰 침대 위에 부인의 옷장이 있었는데 그 안에 엠빌레이 부인의 화려한 드레스와 양복이 대여섯 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들이 어떤 실마리가 되죠? 홈즈 씨, 난 벌써 10년 이상이나 경찰관 생활을 했으므로 범인의 심리를 잘 압니다. 젊은 부인과 그 애인인 의사는 돈과 증권을 갖고 달아날 때 되도록 가벼운 몸차림을 하기 위해 옷까지는 남겨두고 갔습니다. 그러나 여자란 대개 자기 옷에 이상한 애착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안전한 은신처를 마련해서 안정되면 이번엔 남겨두고 간 옷가지를 되찾고 싶어질 것입니다. 멀지 않아 의사인 어네스트가 이 저택으로 옷을 가지러 올 것입니다. 그걸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붙잡으려는 것이 나의 작전입니다. 밤마다 부하와 이 저택을 망보고 있죠. 그랬었군요. 그 그물에 우리가 걸려든 셈이군요. 홈즈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경감님, 미안한 말이지만 그 두 사람은 100년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경감은 불끈하여 소리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이 사건의 신고를 받자 곧 전국의 주요 항구에 엠빌레이 부인과 의사의 인상 차기를 전보로 알려서 국외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두었습니다. 아직 아무 연락이 없는 걸 보면 두 사람은 국내에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영국 내에 있는 이상 두 사람은 반드시 이곳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글쎄요.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지만 이번에는 내 작전을 이야기하죠. 홈즈는 회중 전등으로 시계를 보고 나서 지금 8시 30분입니다. 늦어도 9시까지는 범인이 저택으로 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엠빌레이 노인의 거실에 숨어서 기다리기로 합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뭐 9시에 범인이 온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죠? 모두 내 추리의 결과입니다. 경감님, 당신에게 도둑 흉내를 내라고 하긴 좀 안 됐지만 저 부엌의 창문을 통해 들어가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자, 와트슨. 자네부터 먼저.
나는 시키는 대로 열린 창을 통해서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홈즈가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감의 큰 몸집이 좁은 창문을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나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캄캄한 거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홈즈는 회중 전등으로 주위를 비추면서 경감님, 당신은 그 문 뒤에 숨어 계십시오. 곧 범인이 올 것입니다. 아마 유견발 권총을 가지고 있을 텐데. 내가 휘파람을 불어 신호하기 전에는 절대로 범인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맥키논 경감은 걱정스러운 듯이 홈즈 씨, 당신에게 뭔가 생각이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범인의 체포만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번 사건에서 아무 공적이 없으므로 경찰서에서는 물론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얼굴을 들 수가 없게 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타. 그 점이라면 걱정 마십시오. 나는 사립탐정이므로 체포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신호를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수갑은 가지고 계시죠? 하나만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범인은 보기보다는 거센 자이므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와트슨, 자넨 그 탁자 위에 램프가 있지? 자넨 성냥을 가지고 그 탁자 뒤에 숨어 있다가 내가 범인에게 회중 전등을 비추면 재빨리 성냥을 그어 램프에 불을 붙이게. 자네 역할을 그것뿐이야. 이 방에서 어떤 소동이 일어나도 자넨 참견하면 안 돼. 나의 귀중한 전기 작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싶지는 않으니까 말이야. 알겠나? 응, 알았어. 나는 램프의 등피를 벗겨놓은 다음 손에 성냥을 들고 탁자 뒤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